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선거가 끝난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 중 하나입니다. 3구 대선이 며칠 전 끝나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 때늦은 사이로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실 시청자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다고 모든 걸 덮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방송의 주장입니다. 3구 대선은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일부터 황교안 대표가 조직한 부방대와 각 정당의 참관인, 유튜버 등 줄잡아 4만여 명이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두 눈을 무릅뜨고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삼전동에서는 단말기 모니터상에 투표인 수 현황 자료 열람 요청을 했더니 선관위원인 김명희라는 분이 구두로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오후 4시간까지는 참관인이 직접 센 투표인 수와 선관위원 김미영이 알려준 투표인 수의 오차가 40명 정도였답니다. 40명 정도. 선거 공천이 뇌관입니다. 지방선거 6월 1일인데 석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대선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가 또 치러지는 건데 정치권 좀 정신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5월 12일로 정확히 오늘부터 2달 뒤입니다. 각 당은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고 싶겠죠. 조금 전에 심각한 증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개표소에서 여기 보면 보관 박스에 봉인이 없어요. 아무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개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중간에 빼고 표가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봉인지를 붙일 때는 참관인들이 함께 합니다. 선관위 직원과 함께 해서 봉인을 하는 거죠. 그 봉인 붙여놓은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말 이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곳곳에서 선거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고 개표장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하얀 종이가 아닌 누런 종이에 인쇄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사전선거 첫날의 위반 사실만 가지고도 3구 대선은 무효라고 대법원의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부정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지역구는 120여 곳이 되고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껏 재검표를 실시한 곳은 5개 지역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건국대학 이용식 교수입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한 투표가 몇 표나 있었는지를 현재까지의 밝혀진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해 놓은 숫자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표에서 조작이 된 것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한 360만 장이 투입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표할 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표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한 34만 표 정도를 이제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15 총선 조작을 지휘한 사람은 양정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석을 만들어낸 그는 개표 다음 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당선해서 겁이 난다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것에 무엇이 겁난다는 건지 난해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구 대선이 바로 오늘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서서 일찍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투표하고 나오는데 우리 부방대에 AI 촬영 특공대 두 분이 거기서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장소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촬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소 잘 정해 놓으셨고, 또 젊은 두 분들이 굉장히 함께 협업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정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신길동에 사시는 한 분이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에 대해서 성북구 종암동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제보도 있었는데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춘천 효자 1동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분에 대해서 이분이 다른 곳에 또 가서 다시 그 투표용지 발급을 요청하니까 해주더랍니다. 이미 다 했는데, 사전 투표를 했는데 당일 투표 가서 투표 하겠다고 하니까 새 투표용지를 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증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만들어 왔던 이 정권입니다. 4.15 총선이 그랬고, 또 오늘 지금 이런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를 지키고 감시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조작을 지휘한 사람은 이근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어 중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때문에 공명정대하여야만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포스터를 만드는 것과 실제 선거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엄청난 표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동구 관내 사전 개표에서 엉뚱한 창원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창원에는 초량동이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만들어냈죠. 상단지기는 창원입니다. 하단은 초량동. 현장에 개표 참관인이 발견해서 증거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참관인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엉뚱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그 관내 사전 투표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다고는 하는데 밤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아예 CCTV를 가려버리고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투표는 사전 투표도 없고 통이 투명합니다. 이동하지도 않고요. 이런 개같은 사전 투표라는 방식은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강남구 선관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건물 1층 소회의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가져온 관내 사전투표용지는 알바생들이 일하고 있는 3층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사전투표 선관위는 1층에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용지 일하는 알바생들은 3층으로 이 물건들을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사실을 밝혀내서 관련자는 색출하여 법적 처리하고 조직 자체를 쇄신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5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공명정대한 선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당선인 신분이라 아직은 시작하기 주저한다면 그건 보수 국민들이 지체 없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던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가 일요일 오전 일찍 키예프 근처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목에 총을 맞아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습니다. 안드레이 네비토프 키예프 지역 경찰국장은 브렌트 르노 기자가 사망하고 다른 기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0의 브렌티노 르노 기자는 러시아군이 차량에 발포할 당시 다른 외국 언론인들과 함께 차 안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핀에서 전투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포위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더 심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트위터에 공개한 비디오는 르노 기자의 동료가 병원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르핀의 첫 번째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난민들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라노 기자의 동료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차에 모두 올라탔고 차가 검문소를 지나가자 맞은편에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 레노 기자는 2014년 LA에서 열린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의 IDA 다큐멘터리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한 베테랑 기자이자 다큐멘터리 제작가였습니다. PBS 외신 기자 제인 퍼거스는 트위터에 미국 언론인 브렌트 리노 시신이 담요 아래 누워있는 어핀 근처의 길가를 조금 전 막 지나왔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전장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고 보도하는 기자들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